우리 몸은 응급 상황을 알리기 위해 통증이라는 신호를 보내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이 신호를 무시하거나 알아채지 못하고 방치해 만성 통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게 무릎이 무슨 나사가 풀렸다 해야 되겠나 뭐라 해야 되겠나 아예 내리막이 아예 안 되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허리가 이렇게 아플 수도 있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 통증 중에서도 특히 현대인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질환 중 하나가 척추관절 질환인데요. 노화가 시작되고 신체 기능이 떨어지면서 중장년층이나 노년층에서는 다양한 통증 질환이 발생합니다. 특히 척추관절 질환은 일상생활마저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어 많은 분이 통증을 다스리기 위해 다양한 치료 방법들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 관심을 받는 스테로이드 없는 안전한 통증 치료에 대해 강원범 원장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협착증이라는 것은 여기 그림 보시면 우리가 척추관, 신경이 지나가는 가운데로 척추관이 있고 이 신경이 좌우로 뻗어나가는데 이 공간을 우리가 추간공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공간이 좁아졌을 때 우리가 척추협착증이라고 하고 이 좁아지는 원인은 후관절이 퇴행화되면서 이렇게 많이 비대한 경우 또 하나는 황색인대가 뒤에 있는 황색인대가 많이 비대해지는 경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디스크가 나오면서 신경을 압박하는 경우 또 하나는 전방전이증과 같이 척추뼈 자체가 어긋나면서 이 공간 자체가 좁아지는 경우를 우리가 척추협착증이라고 하고 이렇게 좁아져 있으면 신경과 혈관을 누르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는 주로 목이나 허리 쪽으로 이 협착증이 오게 되는데 저림이나 통증과 같은 증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치료법은 기본적으로 보존적인 치료를 우선으로 합니다. 보존적인 치료라는 것은 수술 이외에 물리치료, 약물치료, 주사치료 등을 의미하고 운동치료까지 포함합니다. 하지만 6주 이상 보존적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좋아지지 않거나 너무 아파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때 또는 힘이 빠질 때 아니면 대소변을 못 가리는 등의 마미증후군이 있을 때는 보존적 치료를 먼저 시행하지 않고 수술을 먼저 시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척추협착증이나 만성 통증에서 스테로이드는 효과가 없다는 많은 논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아플 때는 어쩔 수 없이 한두 번 정도는 쓰게 되는데요. 너무 많이 쓰다 보면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인 당뇨, 고혈압, 골다공증과 같은 대사질환에 빠지게 됩니다. 만성 통증은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지만 대사증후군은 죽고 사는 문제로 빠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과도하게 스테로이드를 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의 단점은 스테로이드는 통증은 빨리 줄이지만 대신에 주변에 있는 조직들을 약화시킵니다. 따라서 재발률을 높이는데요. 그것 말고 인대나 힘줄이나 연골이나 손상된 조직, 그러니까 약해진 조직 자체를 강화시키는 근본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유난히 맑은 하늘이 기분 좋은 수요일 아침. 이른 시간이라 이창수 아버님은 오늘도 일찍 의원에 도착해 진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작년만 해도 허리 통증으로 제대로 걷지도 못해 얼굴엔 근심이 가득했지만 이젠 얼굴에 여유로움이 가득한데요. 아버님의 변화가 궁금해집니다. 소변에서 꼬리뼈 주사 맞았어요. 꼬리뼈 주사. 스테로이드 같아 그게. 4개월 정도 맞았는데 효과가 없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맞았는데 수술을 하러 서울을 갈까 하다가 여기 얘기를 해서 마지막으로 온 거지. 차로 이동할 때는 괜찮은데 그래서 뭐 여행 같은 데 가서 좀 걸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좀 이제 남하고 맞추기가 좀 힘들지. 걸으면 참 안고 싶고 영치뼈 있는 데가 땡기니까. 네, 잘 지내셨어요? 네네. 네, 저 일주일마다 뵈니까 그죠, 네. 아버님. 그래서 아침마다 운동도 하시고 자전거 타시고 네. 브릿지 운동하시고 하셔서 좀 어떻게 느껴지세요? 운동 굉장히 좋은 것 같죠? 아 좋아요. 자전거가 내 자전거를 잘 안 탔는데 33분씩 타거든요. 요새는. 네.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한번 좋다고 느껴지면 예. 예, 계속 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처럼 자전거 타는 거 꾸준히 해주시고 제일 제 소망은 이렇게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꾸준히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꾸준히 일주일에 한 번씩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오셨을 당시에는 100m 혹은 200m도 걸으면 다리가 저려서 쉬어야 되는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엑스레이에서 봐도 허리뼈가 이렇게 곧지 못하고 4번뼈와 5번뼈 사이가 어긋나 있는 전방 전이증이 엑스레이 상에서도 보였고 이미 MRI 상에서도 심한 척추 협착증을 진단받아서 시술까지 한 환자분이셨습니다. 인대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프롤로 치료를 6회 정도를 진행하셨고 또 하나는 일반적인 치료로는 낫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강한 자극을 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침이 아니라 조금 강한 침, 대침을 조금 사용하였고 서로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서로 열심히 해서 환자분이 아침마다 자전거를 지금도 타고 계시고 또 하나는 허리를 들어 올리는 브릿지 운동을 지금까지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걷고 운동하고 함으로써 지금은 거의 80~90% 정도 호전된 상태이시고 허리 통증은 이제는 없고 걸을 때 약간의 불편감만 조금 남은 상태입니다. 오늘 첫 치료는 프롤로 주사 치료인데요. 이창수 아버님과 같이 척추 관절 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효과가 있다는 프롤로 주사 치료는 척추 주변 조직을 탄탄하게 만들어 줌으로써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프롤로 치료라는 것은 인대와 힘줄을 강화하는 주사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튼튼하게 하는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고농도의 포도당을 인대와 힘줄 주변으로 주사를 하면 그것이 자극제가 됩니다. 그래서 힘줄과 인대를 자극함으로써 걔가 새롭게 자라나게 되고 그럼으로써 주변의 인대와 힘줄이 강화돼서 관절 자체가 튼튼해지는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창수님 오늘 프롤로 주사 맞으셨고요. 포도당 들어갔고 저희 비타민이랑 마그네슘 원장을 같이 넣어주셨어요. 저희 병원 스테로이드 안 들어간다고 요거 표시하는 거고요. 제가 표시한 것만 들어갔습니다. 뒤에 주의사항인데 나중에 천천히 읽어보시고요. 2시간 있다가 샤워 다 가능하시고 한 2~3일 정도는 목욕탕 가지 마세요. 나머지 읽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환자분을 뵐 때 가장 안타까울 때가 언제냐면 이제까지 어떤 주사를 맞으셨어요? 이렇게 여쭤봤을 때 주사를 맞긴 맞았는데 무슨 주사인지는 모르겠어요 라고 대부분 대답하십니다. 그럼 제가 그게 스테로이드 주사였는지 연골 주사였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환자분도 답답하고 저도 답답한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되는데요. 요즘에는 슈퍼마켓에 가서 과자만 먹더라도 내가 어떤 것을 먹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내 몸에 들어오는 주사인데 모르는 것은 말이 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환자분들께 저는 주사를 맞는 저희 안에 들어가는 모든 성분을 다 드리고 스테로이드가 들어가지 않았고 어떠한 성분들이 들어갔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환자분들이 주사를 많이 맞으면 주변에서 주사 많이 맞으면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거 보여드리고 말씀드리면 다 믿고 다 안심하십니다. 이곳에서는 양한방 통합치료가 진행되는데요. 프롤로 주사 치료가 끝나고 한방 대침 치료가 이어집니다. 대침은 굵기가 일반 침보다 거의 2배 정도이고 돌리기 자극이 들어가기 때문에 치료 효과에 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양방 치료와 한방 치료가 통합적으로 진행되어서인지 이창수 아버님이 점점 더 건강해지고 있나 봅니다. 거친 숨소리가 가득한 이곳에서는 매일 아침 이창수 아버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2가지 운동은 꼭 정해놓고 꾸준히 한다고 합니다. 바로 의원에서 배운 운동치료인 자전거 타기와 허리 브릿지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꾸준히 하다 보니 허리에 힘도 생기고 통증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척추관 협착증 환자분들, 특히 다리가 저리시는 환자분들께 한 가지 운동 추천해 드리라고 한다면 저는 자전거 타기, 특히 실내 자전거 타기를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는 살짝 숙이게 되는데 이 숙이는 자세가 척추관의 넓이를 넓게 해줍니다. 그래서 눌리는 것을 조금 풀어주고 또 하나는 자전거를 탐으로써 근육이 강화되기 때문에
척추협착증 환자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운동으로 알려져 있고요. 실제로 여러 논문에서 6주 정도,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한 번 할 때 20분에서 30분 꾸준히 탔을 때 재발률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고, 또 하나는 수술 가능성 자체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또 하나는 단순히 주사만 했을 때와 주사와 요 자전거를 같이 탔을 때 다리 저림의 증상이 많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제 받은 치료 덕분인지 오늘 유난히 기분이 좋아 보이는 이창수 아버님. 실내 운동이 끝나자마자 바로 걷기 운동을 시작하시는데요. 주변 풍경과 싱그러운 공기를 마시며 이렇게 걸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요즘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100m만 가도 앉아야 될 게 한 300m, 400m 가도 버틸 수 있는 정도. 그 정도로 인대가 강화됐지. 제 나이가 있으니까 뚜렷 하고 싶은 건 없어요. 여행을 마음 놓고 걷는 여행 하고 싶어요. 여행 다니면서 즐겁게 사는 게 제일 않겠습니까? 뚜렷하게 딴 욕심은 없고. 어머니 병간호를 하면서 허리 통증이 심해졌던 김영미 씨는 허리가 내려앉는 듯한 통증이 지속돼 의원을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통증이 다리까지 이어져 복대까지 착용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지금은 꾸준한 치료로 통증이 많이 줄어들어 생활이 너무나 편해졌다고 하는데요.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마음이 너무 아려옵니다. 평소에도 허리가 그렇게 막 썩 좋지는 않았는데 이제 친정 모친이 한 달 정도 입원을 하셔가지고 계시면서 이제 제가 병간을 했고, 그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퇴원을 하시고 저희 집으로 오셔가지고 한 달 정도 제가 또 보살펴 드렸거든요. 그게 아마 누적이 되고 이렇게 겹쳐졌는지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그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허리가 이렇게 아플 수도 있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고 계시죠? 예. 그때 처음 오셨을 때 허리가 여기 보시면 4번이랑 5번 뼈가 이렇게 어긋나 있었어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거는 프롤로 주사하고 또 하나는 운동 치료하고 하면 좋아지는데 이게 앞으로도 계속 어긋날 수 있어요, 점점. 그래서 지금처럼 아침이랑 저녁마다 그거를 계속 해주시면 더 이상 진행하지 않을 거예요. 예. 네. 무릎도 괜찮으세요? 계단을 못 내려가가지고 네. 어떤 때는 막 그렇죠. 눈물이 지끔지끔 났거든요. 네. 그래갖고 한 계단씩 내려가고 올라가는 것도 힘들고 이랬는데 지금은 내려가는 것도 좀 편하고 네. 올라가는 거는 막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다행입니다. 예. 무릎은 이제부터 관리를 좀 잘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운동도 열심히 이렇게 해주시고 또 주사도 지금 효과가 조금 이제부터 좀 나타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편안한 상태가 오랫동안 유지되는 게 저희 목표예요. 예. 단순히 증상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운동도 열심히 하고 계단 내려가는 거 천천히 내려가셔야 되고 연골이 더 이상 닳지 않도록 지금 너무 잘해주고 계십니다. 열심히 가르쳐 주시고 치료해 주신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영미 환자분은 모친을 모시는 과정에서 허리를 많이 쓰게 되면서 갑자기 허리를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너무 아파서 병원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촬영을 해보니 이렇게 4번뼈와 5번뼈 사이가 어긋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게 전방전이증 1단계로 진단이 돼서 치료를 시작하였습니다. 치료는 인대를 강화하는 프롤로 치료 7회 정도 시행하였고 중간중간에 침치료, 한방치료를 같이 시행해서 통증을 줄이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금 거의 1년이 지났는데 통증은 거의 없고 허리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무릎이 조금 아프시다고 하셔서 무릎 치료를 지금 프롤로 치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척추 전방 전이증으로 허리 통증이 심했던 영미 씨는 프롤로 치료를 받으면서 통증이 거의 사라져 지금은 예방 치료만 한 번씩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지금까지 허리 통증 재발 없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한방 치료도 이어지는데요. 이렇게 치료를 받고 가는 날이면 한결 편해진 느낌이 들어
몸이 더 건강해진 것 같다고 하네요. 복수면허 의사란 의대와 한의대를 모두 졸업하고 의사 면허 시험과 한의사 면허 시험을 모두 합격을 해서 면허증이 2개 있다고 해서 복수 면허 의사입니다. 전국에 의사분이 14만 명 분 정도 계신데요. 그 중에서 복수 면허 의사이신 분이 300여 명에서 400여 명 정도 계십니다. 이렇게 2개를 가지게 되면 좋은 점은 하나의 증상에 대해서 양방으로도 보고 한방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장점을 취사 선택해서 환자분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안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치료 효과가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양방은 국소적인 것을 자세히 보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초음파로 손상된 근육, 인대를 파악해서 거기를 강화하는 장점이 있고, 한방적으로는 전신적인 순환을 도움해 줄 수 있는 침이나 뜸을 통해서 전신의 컨디션을 높여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둘을 함께 사용했을 때 시너지가 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통증이나 증상이 빨리 회복되는 경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어오다시피 왔거든요. 너무 아파갖고 막 걸음이 안 될 정도였으니까. 그랬는데 프로를 맞고 한 2번 맞고 3번 정도 되니까 일상생활이 되더라고요. 그 원장님께서 좋아져도 운동은 꾸준히 하라 했거든요. 그래서 운동은 꾸준히 하고 있고 지금은 일상생활 하는데 큰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허리가 안 아픈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고 무릎까지 좋아지면은 여행을 많이 하고 싶어요. 저는 산 타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좋아하는데 지금 운동 못하는 게 제일 아쉽거든요. 그까지는 바르면 욕심일 것 같고 여행을 좀 많이 해보고 싶어요. 씩씩한 발걸음으로 어디론가 향하는 강귀연 씨는 오랫동안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있는 관절염 환자입니다. 오늘 진료가 있어 의원을 찾았는데요. 꾸준한 치료로 통증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앉아있을 때면 버릇처럼 이렇게 무릎을 쓰다듬게 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릎이 너무 아파 계단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제일 불편해 가다가 몇 번이고 멈춰서곤 했다고 하는데요. 그때의 서글픔은 아직도 잊히질 않습니다. 다른 데를 치료를 받다가 몇 년을 받았어요. 근 10년을 받았어요. 받아도 안 낫고 아예 내리막이 아예 안 되고 올라올 때도 한 발 한 발 올라야 되고 이게 무릎이 무슨 나사가 풀렸다 해야 되겠나 뭐라 해야 되겠나 이렇게 끌렁끌렁 노르는 것처럼 하고 잘 때 이제 옆으로 누웠다가 바로 누우려 하면은 힘들고 또 쪼개무리 하면은 또 밤에 쑤시고 아프고. 네. 아유, 강견님. 네. 오늘 컨디션 괜찮으세요? 많이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처음 왔을 때 엑스레이 한번 다시 보면 여기가 오른쪽이고 여기가 왼쪽인데 오른쪽이 특히 이 바깥쪽이 뼈가 많이 붙었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게 붙었다는 거는 그만큼 연골이 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 치료를 먼저 해봤는데 하고 몇 개월 이렇게 지켜봤는데 6번 했었죠, 그죠? 50% 정도 좋아졌었죠. 그래서 계단 내려가는 거나 이런 게 조금 불편함이 있어서 골수에서 뽑아서 줄기세포를 넣는 치료를 지금 시행했고 한 달 정도 지났다, 그죠? 그래서 예전에는 계단 내려갈 때 아플 때가 더 많았는데 요즘에는 그 빈도가 좀 줄었고 근데 아픈 건 조금 남아 있어서 아직까지는 조금 조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깨끗하게 나을 수 있도록 저도 한번 노력할 거고 오늘은 왼쪽에 시술할 거고 지난번에 골수 뺀 자리 말고 반대편에서 뽑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신선한 걸 좀 뽑기 위해서 그렇게 할 거고 제가 안전하게 잘 해드리겠습니다. 네. 강규현 환자분께서는 처음 오셨을 때 걷는 게 너무 힘들다라고 하시면서 오셨습니다. 특히 계단 내려갈 때 너무 많이 아프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오른쪽 무릎이 왼쪽 무릎보다 더 많이 아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 엑스레이 상에서도 오른쪽 무릎이 거의 붙을 정도로 3기 정도의 퇴행성 관절염 소견을 보였고 왼쪽도 2기 정도의 퇴행성 관절염 소견을 보였습니다. 강화시키기 위해서 프롤로 치료를 6회 정도 시행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50% 정도는 좋아졌지만 그 이상 좋아지지 않아서 추가적으로 연골을 재생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골수, 흡인, 농축물, 관절강내 주사, 흔히 말해서 무릎 줄기세포 치료를 시행하였습니다. 오늘 귀현 씨는 오른쪽 무릎이 줄기세포 치료 후 많이 좋아져서 추가로 왼쪽 무릎까지 시술하게 되는데요. 골수에서 추출한 자가골수 줄기세포를 무릎 관절강에 주입해 무릎 통증 완화와 관절 기능과 염증 개선, 연골 재생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치료를 위해 먼저 환자의 골반 부위의 장골등에서 골수 혈액을 채취한 뒤 원심 분리기를 이용해 농축시켜 줄기세포 성장인자가 포함된 고농도 골수 흡인 농축물을 얻게 됩니다. 환자분의 골반뼈에서 골수를 뽑아서 그것을 원심 분리기를 돌려서 줄기세포가 많은 부분을 뽑아서 넣는 주사 치료입니다. 회전근개가 파열됐으면 거기 넣으면 근육세포도 될 수 있고, 무릎 관절염 있는 분들한테는 무릎에 넣으면 연골세포로도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재생될 수 있어서 우리가 줄기세포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여러 논문들이 있는데 2023년 7월에 우리나라에서는 무릎 관절염 환자분 2기와 3기 환자분들 대상으로 신의료기술 평가가 공식적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혜택을 받기 시작했고요. 주로 무릎 관절염 환자분들 대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2기, 3기 환자분들은 주사 치료한 이후에 3개월 뒤에 통증은 절반 정도로 준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유지 기간은 약 2년 정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사 치료를 위해 주사실로 이동하는 귀현 씨. 농축된 자가골수 줄기세포를 무릎 관절강 내에 주사하게 됩니다. 골수액에서 얻은 농축된 골수 흡입물은 조직을 재생하거나 회복시키는 데 필요한 성장 인자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자가골수 무릎 주사 치료 후 약 6개월에서 1년간 연골 재생 기간을 거치게 된다고 합니다. 주사날 뻑뻑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아프지는 안 하고 그냥 편안하게 잘 받았어요. 밤에 잘 때는 사실 전에는 시큰거리고 우리하고 힘들었는데 요새는 그냥 편안해요. 잘 때는 전혀 잘 때는 괜찮아요. 지금 이 관리를 잘 받고 몸이 다 회복되면은 해외 여행도 자유롭게 가고 싶고, 전에는 좀 힘들게도 한 번씩 갔다 오고 하기는 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행이 가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가야죠. 통증은 몸이 보내는 SOS 신호입니다. 약하다는 것이고 아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통증을 못 느끼게 하는 스테로이드 치료보다는 프롤로 치료로 인대를 강화하고, 운동으로 근육을 키우고, 또 하나는 줄기세포 주사로 연골을 키우는 등 근본적으로 약한 부분을 강화하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척추 관절 질환은 나이가 들면서 퇴행성 변화로 많이 발생했지만 요즘에는 잘못된 자세나 습관에 의해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방치하지 마시고 빠른 진단과 치료로 여러분의 건강 지켜보시는 건 어떨까요?